정부의 과거 대응을 짚어보고 현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과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 신상진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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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정부에 왜 100명 유지 이렇게 되는 데서 왜 단계를 낮추려고 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이 방역 대책이 이 단계 설정 이런 것들이 정해진 기준이 잘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좀 풀었다가 쪼였다가 풀었다 쪼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국가의 이 감염병 코로나 이 전략 대응이 상당히 원칙이 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신중히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찬성의 이유는 지금 100명이지만 사실 이것을 종식시키지 못할 바에는 사실은 그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이제 치료 병상, 치료 인프라를 어떻게 우리가 확충하느냐, 또한 방역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또 150명, 200명으로 오르면 또 이제 2.5단계 또 3단계로 또 올릴 겁니까? 또 만약 50명으로 떨어지면 1단계로 또 거리두기를 내릴 겁니까? 저는 이렇게 자꾸 너무 이 숫자, 확진자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 사실은 검사를 몇 명을 해서 몇 명이 확진이 됐고 또 지역사회 감염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에 대한 전 국민 항체 양성률을 조사를 해서 전 국민 다 하기 어렵다면 전국 표본 조사라도 해가지고 그 실태를 좀 우선 정확히 알고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정부의 방역 이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재검토를 해가지고 좀 새로운 전략을 짜야지 이것이 한두 달에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1년 이상을 더 가야 종식된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망률 낮추고 위중증 환자 후유증 없이 치료하는 게 최고의 핵심이고 예. 또 감염을 아주 만연되지 않게 하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 묶어둘 것인가. 이것이 과연 100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런가. 그렇다면 1단계로 낮추면 왜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준을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저도 그런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단계를 낮추려면 낮췄을 때 다시 감염자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감염자 증가, 환자 증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이나 이 치료 역량이 확보가 돼 있느냐. 사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정부에 제가 조금 쓴소리 하게 되면요. 7월 달에도 이 그전에 일반 병상을 감염병상, 음압병상으로 만들으라고 해서 여러 민간 병원에서 만들어 확보해 놨다가 7월에 환자 수가 적어지니까 정부에서 그 일반 병상으로 다시 돌려라 해서 또 많은 또 병원들이 일반 병상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감염병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이 왜 이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될까? 그건 참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그 단계를 낮추는 거에 우리 조건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건은 그 낮췄을 때 확진자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생활 치료 시설이 격리 치료 시설이라든가 병상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럴 때 조금 약간 이게 좀 조금 줄어든다 하는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이때 많은 민간 병원 협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감염병상을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계는 좀 낮춰 나가는 그래 국민이 안심이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안 해놓고 단계만 낮춘다 할 때 우리 이재갑 교수님 말씀대로 환자가 확 늘어나면 지금 환자 지금 중증 환자 병상이 꽉 찼습니다. 예. 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확 늘어나면. 단 교수님 말씀도 저 동의하면서 왜 그러면 K방역이 지금 저는 좀 이제 원칙이 기준이 없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확진자만 지금 쫓아다녀요. 확진자 몇 명이냐. 이것이 방역이나 경제냐, 방역의 거리두기를 몇 단계로 하느냐 이런 게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확진자 또 이 노령층의 감염자의 비율이라든가 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의료 병상, 치료 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은 거나 대국민 공개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쉽게도 정말 이 철저하게 방역을 했었어야 될 때는 사실은 1월 달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때 철저하게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방역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이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저희가. 근데 예. 중국 보세요. 처음에 이제 굉장히 많이 대량 발생했지만 철저히 중국의 그 사회주의적 그런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서 그런지 철저히 그걸 봉쇄를 해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그 통계 발표하는 거를 중국의 것을 다 미룰 수는 없지만 상당히 거기는 일단은 안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초기에 경제적 그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꽁 먹고 알 먹고 뭐 다 하려다가 초기에 사실은 그때 철저한 방역을 시기를 놓치고 초동 대처 실패하고 두 번째는 이후에 계속 신천지 사태 또 뭐 이태원 발 또 뭐 8월 달 또 뭐 이 광복절 전후로 한 또 이런 또 대량 발생 이런 걸 거치면서도 아직도 정부는 방역 전략에 대해서 또 감염병 국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떤 방향 수정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상당히 좀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방역을 좀 느슨하게 풀면은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 예. 그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전 정부 당국이.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스스로. 왜냐하면 그동안 확진자만 가지고 K방역 하면서 너무 자기 정치적 어떤 치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좀 정부가 저는 벗어났으면 하고 솔직하게 정치적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이 종식시킬 수 없는 이 코로나19를 함께 저희는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이게 늘고 줄고 여기에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이 숫자 이거와 같이 가면서 대량 확산되기 위함을 막기 위한 그동안의 역학조선의 이런 방역의 수칙은 철저하게 준칙하고 지키고 국민들도요. 아까 그 공공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 저는 상당히 이 거리두기도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다 그 문 닫았어요. 닫게 했어요. 테이크아웃만 하게 하고. 근데 프랜차이즈 빵집 이런 데는 또 다 그대로 놔뒀다가 거기에 문제 생기니까 또 그다음에 그것도 닫고 또 이렇게 풍선 효과로 한강공원에 젊은이들이 가서 또 막 또 어울리니까 그것도 또 봉쇄하고 이렇게 예. 하는데 지금도요. 이 시간에도 지금 9시, 10시 돼서 이제 아니겠지만 9시 전까지는 최근에도 큰 음식점에 좀 싸고 맛있고 막 이런 데들은 젊은이들이 음식점 안에 바글바글해요. 아주 뭐 술 마시고 뭐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왜 놔두고 교회는 또 특별히 또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균형에 이게 좀 국민의 설득, 정부의 이런 정책에 국민이 협조해 주려면 공평하고 공정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점을 앞으로 정부가 찾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태까지의 방역 경제 살린 두 마리 토끼 잡는 걸 가지고 두 것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전략을 수정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확진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확진자 100명, 200명이 연연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역학조사해서 다 이 뭐 봉쇄할 건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시면 요즘에도 젓가락, 숟가락 이게 통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만지면서 다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꼭 거리두기만이 모든 능사가 아니고 하나하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리고 우리 예.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지금 8개월이나 됐는 이 시점에서도 방역당국이나 보건당국에선 왜 그런 지침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좀 더 대호각성하고 확진자 숫자 줄었다고 뭐 거기에 모든 걸 두고 있어요. 예, 절대 그러면 안 정리해 된다고 주시죠. 생각합니다. 예. 강하게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박 교수님 말씀도 뭐 이렇게 방역을 그냥 방치하자라는 절대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좋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기본 전제로 하는 거는 좀 서로 인정을 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지금 이제 제 생각은 방역은 철저히 해야죠. 하는데 문제는 거리두기. 방역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감염자를 철저히 전파 경로를 탐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서 확산을 줄이는 그런 방역 조치도 있고 또 소독하는 것도 있고 뭐 확진자가 또 경로 다니는 데 곳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뭐 좀 소독 방역 소독도 하고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카페를 가보면 말이에요. 넓은 그 매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테이크아웃만 해가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서 한 내가 친구를 만나서 한 두 사람 같이 얘기하면 제일 안전한 곳이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정부에서는 행정 편의적으로 획일적으로 야 프랜차이즈 카페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안 그렇게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식당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 등등등. 근데 그런 것을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역 이 수칙이 좀 더 국민들의 협조를 얻도록 합리적이고 좀 디테일해야 되겠다. 아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카페도 말이죠. 요새는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질 거니까 에어컨 절대 틀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이 상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놔야 돼요. PC방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PC방 그 평례에 따라서 의자 그 테이블에 따라서 거기에 평소 인원의 적정 인원의 수용 인원의 한 10%만 운영을 해라. 뭐 마스크 반드시 쓰고 하라든가 이런 어떤 그 매장에 따라서 어렵더라도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역 수칙 준칙들을 제시해서 예. 그걸 안 지키면 굉장히 강한 징벌적 처벌을 해서 좀 협조하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논쟁에 지금 이제 문제가 2.5단계냐, 2단계냐, 1단계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체성이 많이 결여된 상태에서니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갑 교수님이 이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도 하면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보다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지켜야 될 방역 준칙을 지키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정부의 전략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도록 정부도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해야지 확진자 수만 맨날 언론에 얘기해서 그것만 보고 국민들이 줄면 좋아하고 늘면 공포. 어저께인가요? 언론 보도됐듯이 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조사한 게 있어요. 14개국 선진국들. 우리나라가 14개국 중에서 제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걱정이 제일 큰 나라래요. 예. 이 공포감을 이렇게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끌고 가가지고 내년까지 이거 못 갑니다. 국민들 정신병 걸려요. 우울증과 모든 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충격을 이거를 저는 해결하는 게 방역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방역은 철저히 하되 거기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부에서 좀 획일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하지 말아라. 예. 라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방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몇 달을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저는 결론 지을 수 있고 거기에는 정부가 너무 어떤 의도에서인지 좀 원칙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결정을 안 했다. 대만이 지금 방역의 모범 국가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490명, 500명도 안 되는데 사망자가 최근에 7명까지 있고 이제 더 발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렇게 됐던 이유는 첸 부총통, 전 부총통 의학 전문가죠. 그 사람이 이 대만의 성공의 요인이 뭐냐?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요, 사실은. K방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는 첫째가 전문가에게 정권을 맡겨라. 둘째, 정치가 개입하지 말아라. 이것이 대만 방역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 이런 거를 이해는 하지만 좀 숫자가 2월 때 12일에서 15일까지 4일간 연속 확진자가 없음으로써 우리가 종식이 조만간 이제 될 거다. 또 이제 여당의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야 우리가 이제 방역에서 승기를 잡았다든가
이런 국민들의 안심, 방심할 수 있는 시그널을 자꾸 주셨어요. 그리고 또 2월 달에도 또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시고 그래서 3일 후에 신천지 사건이 터졌죠. 또 아까 5월 그때 황금 연휴 때도 마찬가지 또 그런 또 시그널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 또 7월 달에도 저는 교회 소모임을 완화시켜서 허용함으로 해서 8월 달에 대규모 발생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거를 교회에만 포커스를 맞추는지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하라고 그랬다가 또 일반 병상으로 바꾸라고 또 정부에서 7월 달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8월 17일 대체 공휴일 그래서 연휴를 만드는 거를 또 7월 달부터 또 정부에서 논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외식, 여행, 쿠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로 또 그것도 7월 달에 결정하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여행 좀 가급적 자제하고 여름휴가 좀 자제하시고 집에 계시라고 그 조용하게 호소를 했어요. 예. 사실은 그런 분의 목소리가 그 당시에 좀 더 강하게 어필이 됐다면 8월 달에 이런 또 대규모 재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로 앞으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와서는 감염 경로가 알 수 없는 이제 확진자도 뭐 20%, 25% 자꾸 늘어나고 무증상 감염자도 지금 확진자 중에 한 50%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지역사회 감염의 조건에서는 그렇게 방역만 강조한다고 그래서 이걸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또 좀 국민들이 언제든 2.5단계, 2단계를 계속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정부가 맞춤형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그 아까 뭐 카페도 무조건 문 닫게 하지 말고 또 청년들 또 식당 같은 데도 좀 거리 두기 같은 거 또 이 감염의 어떤 접촉 이 전파 원이 되는 것들을 또 에어컨 또 틀지 않기라든가 뭐 커피점에서 들려서 커피 마실 때만 하고 마시고 나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라. 예. 이런 것들을 서로 그러면 야 카페를 못 가는 것보단 가서 마스크 쓰고 먹을 때만 마시고 이렇게 해서 친구 만나고 필요한 일을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정부에서 합리적 방역 수칙을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예.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곧 알겠습니다.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김현숙 씨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상진 의원님 그 의견에 저는 참 좋은 생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기다려고 여지껏 해왔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2.5단을 지금 2주 동안 했었는데 그걸 해서 우리가 성과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막고 있는 데는 막고 있지만은 그 위에 벗어나서 하고 있는 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엄마지만 또 학생 청년도 갖고 있지만은 우리 학생 제가 또 학교도 운영위원회도 또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지금 엄마들 걱정은 공부하는 데는 공부하지만은 어느 집 가정에 요즘은 부모님들이 일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집 빈집에 가서 모여서 놀고 게임하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애들은 거의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관리도 안 해주고 수업도 안 해줘요. 학원도 막혀 있어요. 예. 독서실도 막혀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현실적인 거를 아예 그러면 3단계를 해가지고 숫자를 확 줄이든지 그렇다고 줄인다 해서 없어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쪽 막으면 이쪽에서 한강에서 놀듯이 이쪽 막으면 여관에서 놀듯이 정말 위험한 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불어서 이거를 정말 잘 지키는 곳은 잘 지키게 하고 잘 지키니까 이렇게 위험도 없더라. 아까 전에 신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다른 방법으로 예. 서로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길게 장거리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방침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가 더 안전하고 저는 학원이 더 안전하고 왜냐하면 아이들 동선을 알잖아요. 예. 집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동선을 압니까? 저는 많이 걱정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확진자 수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사실 그게 주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제가 듣기에는 우리 박 교수님도 확진자 숫자를 그걸 경시하는 태도는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같은 뜻이면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런 불신이 좀 있어요. 사실은 뭐냐 확진자가 어떤 날은 2만 명을 조사를 해요. 검사 대상자가.
그래서 그중에 확진자가 200명 나왔다. 또 그 다음 날 며칠 전에는 5,300명을 조사했어요. 그러고서 그때 119명인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사 수와 근데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감염 초기라면은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 안 돼 있을 때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절대적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검사자를 얼마나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분모에 따라서 분자가 확진자 수가 줄고 느리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부가 뭐 8.15 그러면은 그때 광화문 집회하면은 조사를 굉장히 많이를 합니다. 당연히 확진자도 또 많이 나와요. 지역사회 감염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부의 투명한 것을 보고 또 방역 대책을 또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전체적인 항체 양성이 얼마나 형성돼 있느냐. 다른 나라들 다 합니다. 유럽 뭐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촉구하니까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마 곧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어느 집단이면 집단 또 연령층 이렇게 뭐 지역 단위로 해서 그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우리가 이 완화냐 강화냐 이런 방역의 거리두기에 이런 전략 수립이 되는데 왜 그것을 여태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전략 접근을 왜 안 하는지를 저는 이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반드시 검사자 수가 몇 명에 확진자가 몇 명이다.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예. 좀 꼭 정부에 촉구합니다. 예. 신동근 의원님.